우리나라가 이제 기존에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쓴 건국신화, 이를테면 단군신화는 완벽하게 있는데 이제 별, 달, 뭐 바람, 해 어떻게 그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창세신화라고 되게 이제 큰 문명권에는 다 그 창세신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창세신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나 없을 리가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조금 그게 잊혀졌거나 파편화돼 있었던 것을 모아가지고 제가 창세신화를 만들어서 건국신화하고 이렇게 스토리를 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시집이 물방울에서 신시까지 시집입니다. 네. 제가 우리 건국신화에 보면 홍익인간 제세 이화라고 이제 우리나라가 뜻을 세운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를테면 신화라는 것이 그냥 그 창작이 아니고 쭉 구전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우리가 그 문화 공동체, 역사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정리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홍익인간이나 제세 이화와 같은 위대한 그런 그 뜻을 가지고 나라가 우리가 세워졌는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실은 우리가 분단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한국의 현대사라는 것은 분단사 아닙니까? 분단 때문에 모든 고통을 우리가 겪는 거고 민주화도 이렇게 자꾸 더디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희생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그래서 이제 신화 속에서는 분단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화학에서 말하기를 그 이야기, 신화가 있는 공동체, 민족은 쉽게 멸망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그 통계적인 기본적인 학문적인 그런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화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문학을 하면서 항상 서구의 문학을 볼 때 소설이나 신화, 그 사람들은 자기들 신화를 가지고 상징이나 비유를 문학에서 대부분 해요. 대부분 명작은 전부 그게 끼어 있어요. 근데 우리 문학은 우리 문학에서 뭐 단군을 비유로 든다거나 상징화하지나 무슨 못하는 거. 왜 그러냐면 풍부화 이야기가 조금 단출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것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제 그 창세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풍부하게 좀 기존의 이야기를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해서 좀 우리 문학에 있어서도 신화와 문학이 좀 더 가까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할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주류가 사실은 그때 북방 문명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이주를 해온 것으로 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고고학적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북방 루트에는 아무래도 북방 루트 오지 같은 데서는 우리에 비해서는 무슨 외래 종교랄지 외래 세상을 덜 받은 그런 어떤 오지 같은 데서는 이게 이야기로 구전돼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런 구전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런 신화들이 또 우리 단군 신화하고 비슷한 신화가 게세르 신화라고 이제 바이칼 신화가 그런 거 있었고, 또 몽골 신화도 우리하고 좀 많이 흡사했고, 그래서 그것을 합쳤습니다. 우리 건국신하고 합쳤는데 그것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옛날에는 민족이 그렇게 분화가 되지 않았을 거고 신화 시대에는 또 길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로 다니는 길로 거의 같은 사람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그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살다가 점점 이렇게 분화돼서, 민족으로 분화돼서 내지는 다른 지역별로 분화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 최초 신화 시대에는 거의 뭐 단일한 사람들의 그룹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그룹의 신화가 거기에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현재 우리 땅에 남한, 북한, 뭐 제주도 도서지방 합쳐서 그 여신, 그러니까 첫 창세 거대 여신 신화가 이제 파편화되어 남아 있습니다. 대개 마고라고 남아 있고요. 그래서 뭐 골짜기 마을 같으면 양쪽 산 봉우리에 뭐 마고 여신이 이렇게 빨랫줄을 해놓고 내지는 뭐 해놓고 거기에 그네를 탔다, 아니면 빨래를 냈다, 이런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제가 논문에서 그런 것만 한 이제 국문학과 그 논문에서 제가 이제 봤는데요. 몇백 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창세 거대 여신 신화가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또 제주도에도 제주도에 말하자면 설문대 할망 신화도 있고요. 이제 도서지방에 또 많이 남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고고학적으로도 이제 모계 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의 사회 있기 전에 청동기 시기 이전에 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초기까지 모계 사회라는 게 있어서 그런데 그 뭐 여성 어머니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생산의 거의 주체처럼 보입니다. 옛날 사람은 과학이 잘 미진했기 때문에 좌우지간 배가 불러서 직접 생산하는 것 자체가 거의 거의 위대한 거죠. 남성의 구실은 아마 초창기에는 생산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어떤 여성성이라는 것이 그 생산의 주체, 그 생산을 하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거기에 뒤따르는 자비, 조화, 평화, 아름다움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최초의 신화는 여성 신화였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많은 남성 신화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성 신화, 남성들이 패권을 남성들이 이렇게 역사의 전면에 나오면서부터 그 여성 신화를 이렇게 약화시키고 남성을 주제로 한 이 신화를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가지고 세계에 퍼져 있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지역에나 이렇게 보면은 파편화된 여성 창세 거대 신화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 있는 거였고 북방 만주 몽골에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네. 이제 이게 실제적인 그 리얼한 그러니까 사실적인 이야기는 옛날에 자연재해나 질병이 가장 이제 인간의 생존에서 옛날 신화 시대에 이제 가장 말하자면 상대적인 악이었죠. 이제 그것을 묘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이제 쓰면서 혹은 근래에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결국 그런 악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도 자기로부터 비롯돼요. 이거 잘 보시면은 악신도 마고 여신의 몸뚱이에서 생기거든요. 뭔가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는데 혼자 좀 하기에 좀 귀찮고 소소한 일은 또 누구를 시키고 싶어서 이제 자기 몸에서 딸을 낳은 건데 딸 혹은 자매신을 2명을 낳는 건데 그중에 이 돼지를 맡은 신이 좀 게을러요. 돼지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비유가 됐는데 이제 그래서 잠을 깨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을 깨울 신이 필요해서 창조한 신이 결국 악신이 되는데 그 신도 결국에 자기 몸에서 자기 살덩이로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자연재해랄지 질병이랄지 혹은 불행이랄지 악이랄지 이것도 자기로부터 비롯된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걸 억지로 좀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악신을 완전히 이렇게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약화시켜서 또 그 대지의 어디 깊숙한 곳에 그냥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선과 악의 대결 같은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자연재해나 질병과의 어떤 대결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것에서 많이 처음에는 순환을 당하죠. 사실 인류가 그 생존하면서 많이 자연재해 거의 거의 숫자가 줄어났다 늘어났다 수없는 긴 이 근대 현대 우리의 문명사 청동기 철기 시대 이전에 또 수백 배, 1000배 많은 시간 동안 그런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하다가 나중에 조금 그래도 그 자연재해를 이겨낼 때 어떻게 이겨냈냐면 거기 보시면은 자기가 낳은 딸신들의 그 능력에다가 자기들이 그동안에 창조했던 모든 동식물들의 가장 각각 한 개당 한 종류당 가장 그 유능한 그 사람들의 특징을 다 마거신한테 다시 줘요. 사실 마거신 전능하니까 다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다 그것과 함께해서 그걸 물리치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에도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자연과 인류날지 우리 문화 공동체 사람들이 합심을 하고 특히 플러스 자연 그러니까 함께 해야지만이 뭔가 인류가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다. 그게 그 싸움의
그 싸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집을 엮으면서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넘어간 걸 신화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이 그 당군 신화에서 환인신이 그 가장 하늘 신으로서 완벽한 그 주제자로서 그리고 또 남성신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역할을 마고신이 해왔 스토리상 이야기 전개상 마고신이 쭉 그걸 해왔는데 어떻게 마고가 갑자기 남자가 돼서 환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 한 3년 제가 이 원고를 못 썼어요. 그리고 이걸 포기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처에 신화를 열심히 공부하는 어느 그 구 선생님한테 이걸 환인 문제가 있다 했더니 그럼 환인의 성을 없애면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놀라운 그 양반의 탁견에 제가 이제 바로 그날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참 고마운데 시대가 또 지금 우리 이 시대가 그동안에 남성들이 특히 사회에서 그 남성 우월주의에서 여성들이 좀 왜소화돼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수면에 떠올라서 이를테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후천개벽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 젠더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인간성 자체에서 중요하지 않는 것이 된 거죠. 내지는 신성이나 인간성에서 젠더가 중요하지 않는 게 우리한테 지금 그런 인문학적인 우리가 그런 세대 속에 있어서 그 선생님도 그런 발언을 하셨겠지만 저도 그것에 즉각 동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제 환인 그 자체에다가 우리 그동안에 쭉 믿었던 하늘 개념 그런 개념을 더 넣어가지고 남성이면서 여성이면서 남성도 아니면서 여성도 아니면서 하늘이면서 또 뭐 신이면서 이런 존재로 이제 환희를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이 시집을 출간해놓고 또 어디 보니까 탱그리시나 그러니까 북방시 어느 책에서 그러니까 한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그쪽 말로 여성이나 부인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혹은 그 발전해서 하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인이나 한인이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 신화에서 말하는데 그게 이제 북방어의 한님이라는 말하고 아마 연계성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환인이 여성 내지는 여성성을 가졌다는 게 북방 쪽 탱그리 신화 혹은 우리와 관계된 북방 신화 우리의 창조 신화에서 그러니까 환인 자체가 여성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이미 북방의 일부에서 있었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상상을 했지만 개연성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젊은이들한테 읽히고 싶어가지고 너라는 그 마지막 연을 하나씩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 신화와 연계돼서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데 그 너가 꼭 상대방을 지칭한 건 아니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나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저도 이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그 세대인데 특히 코로나 전국에서 특히 이제 제 아이도 연극 대학로의 연극 그냥 조연 배우인데 너무 고통이 심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이렇게 꺼지게 한 애들이 심할 때 그때는 한 달에 한 명꼴이 있었대요. 자기들 말로.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 아들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너무 외로운 존재가 아니고 파편화된 존재가 아니고 당신들은 모든 그런 전체 모든 공간과 모든 전체 시간의 일부고 그것은 다 한 덩어리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도 막 썼어요. 하도 안타까워서 포기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라. 반드시 도울 곳이 있다. 그런 말도 정말 막 노골적으로 써놨어요. 여하튼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고 또 이제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의 이야기라는 걸 환기시키기 위해서 시적인 기법으로 그냥 시간이 과거라는 것이 서랍 속에 딱 있는 것은 과거인데 아시다시피 시간이라는 것은 과거라는 건 없고 과거라는 게 있으려면 반드시 현재 서랍이 열려야지만이 과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간이라는 것이 그 과거가 단지 과거가 아니고 현재의 일부다. 그런 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너라고 해서
이걸 넣습니다. 네. 역시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우리가 분단 상황에서 북쪽에 사는 그 한국인들과 남쪽에 사는 한국인들이 같은 뭐 형제란 표현 진부하고 그냥 같은 문화 역사 공동체다. 문화 역사 영토 뭐라고 말할까 인류학적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친구로 지내고 가까운 친척으로 지내고 나중에는 뭐 한 형제가 되고 이제 어떤 정치 형태가 그래서 그런 것이 이야기로라도 이렇게 특히 젊은 세대들 좀 요즘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그 젊은 세대를 읽어서 은연중에라도 이렇게 문학적 내지는 예술적으로라도 그런 생각을 잠시 한다랄지 생각에 젖어든다랄지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게 이제 가장 직접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인 것이고 이제 크게 보면은 인류의 지금 현재 지구 환경 문제, 이제 인류가 좀 더 또 평화롭게 뭐 하여튼 신화란 것은 거대한 이야기니까 그게 이제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을 그만 좀 소비 내지는 괴롭히고 자연과 더불어서 또 모든 인류가 어떻게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이 있다. 그게 이제 실은 이제 우리 신화가 홍익인간 제세이와 이제 홍익인간은 뭐 널리 모든 인간들한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가 세워졌다. 제세이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뜻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국가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신화에 우리 지금 창세 신화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창세 신화가 지금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문헌을 합친 건데 우리하고 관계된 문헌을 그 부도지라고 사실은 오리지널은 이제 신라 박재상이라는 분이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이는 그때 당시에 대단히 우리나라의 1등 문장가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현대에서 1등 문장가가 거짓말을 쓰겠습니까? 있던 걸 정리했겠죠. 그래서 그때 부도지라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이런 그 마고 이야기, 마고성 이야기 이런 이야기 나오고 지금은 그게 이제 완전 강단사학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신화에서는 쓸 수 있다 생각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한 두 단어로 생명의 문제하고 분단의 문제가 그 이제 무등에 올라도 사실 5.18 후에 그 바로 낸 것입니다. 그때는 사실 자기 검열과 또 정치 검열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없었지만 그 상흔을 안고 쓴 시집이어서 거기에서도 그 무슨 결국 분단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독재 또 군사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서 그 한 지역의 자국민을 그렇게 뭐랄까 자국민을 유린해 가지고 공포를 획득해서 공포를 무기로 해서 정권을 쥔 그런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대가 다시는 안 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거기 있었는데 이제 비겁하게 살아남은 그 이제 부채감을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고 또 그 부채감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작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단에 의한 그 생명이 경시되고 생명이 말살되는 그런 경험. 그다음에 이제 영원한 슬픔도 배에 사람들이 갇히고 아이들이 갇혀 있는 상황에서 결국 그런 인위적인 그 생명이 경시된 건데 그것도 구조적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에는 분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으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그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안 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아이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생명과 분단의 문제고 이제 또 신화 이제 이번에 나온 그 신화 문방울에서 시집까지 이 신화도 결국 신화라는 것은 결국 제가 보니까 생명을 탄생시키고 융성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이야기예요. 뭐 그 안에 전쟁도 있고 뭣도 있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제가 이 신화에서는 제가 그 쓰고 있지만은 그 분단이란 말은 직접
한 번인가 썼나 생각했는데 하여튼간에 그 분단 없이 우리가 하나로서 이 문화 역사 신화 공동체, 영토 공동체로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명을 또 무생명물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제 이 새 시집에 그냥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영산강이라고 전라남도에 이제 거기 진짜 영산강 바로 곁에서 태어나서 바로 곁에서 이제 소년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에 옛날에 보면은 강이 있고 우리는 그냥 포전이라는데 그 모래톱이 있어요. 그다음에 둑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래톱이 이렇게 강이 있고 모래톱이 이렇게 있고 둑이 있는데 너머에 바로 집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 다 어려웠으니까. 아버님도 뭔가 하시는데 계속 실패를 하셔서 집에 거의 안 오셔가지고 어려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잘 없고 어머니가 박물장수를 하셨습니다. 옛날 박물장수는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 육지의 산물을 이고 뭐 오지나 섬이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한번 가시면 올해 한 일주일 짧으면 아니면 보름 열흘에서 보름 있다 오시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집안의 맏인데 그 어머니를 기다렸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막 여름날에 이렇게 비 오는 날 막 추워요. 막 이 마음이.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라서 중학교 때 도서관에 책 읽는 게 제 낙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은 그럼 하여튼 그래서 도서관에 책을 읽다가 그 학교 신문에 이렇게 보면 막 뭐 글들이 나오냐. 그래서 한번 학교 신문 그때 고등학교하고 같이 있는 중학교였는데 제가 중학교 때 한번 짧은 글을 투과했더니 그 시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 그게 시를 투고했다 이런 개념도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없어요. 자우지가 뭔가 투고를 했는데 시라고 실려가지고 문제는 이제 문학서클하는 2년 선배들이 고등학교 선배들이 이제 그걸 보고 저를 문학서클로 고등학교에 올라갔더니 이제 3학년들이 이제 저 찾아와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오울시 동인이 되는데 그 형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같이 문화 활동을 하자, 서클, 동인 활동을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자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고향이 이제 시골이고 우리가 농촌 정서다 보니까 서정신이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5.18을 또 겪게 되고 그 후에 성인이 돼서 5.18을 겪게 되고 또 시골이 너무나 슬픈 그 도시 산업화되면서 농촌 공동화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저런 것이 겹쳐가지고 저의 이제 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의과대학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는데 제가 맞인데 어머님이 설득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너무 고생하니까 고등학교 때도 2학년까지 이제 문화활동만 하다가 3학년 올라갈 쯤에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때는 참 학교가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그 책상 앉아있다 밑에 이렇게 잘 수 있게 해줬어요. 그 정도 그 가능하게 막 이부자리에 놓고 그 정도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그래서 성적이 좀 오르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하여튼 성적이 오르니까 뭐 이렇게 좋은 다른 좋다기보다도 뭐 어떤 그런 대학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설득을 하루 내내 어머님 시골분 생각으로는 사자 들어가면 잘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어머님 설득에 하루 밤새 설득하시고 어머님 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못한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의과대학 들어갔는데 또 거기서 뭐 의과대학은 공부를 많이 시켜요. 재시험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시험 걸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잖아요. 또 한 번 시험을. 그래서 항상 재시험은 제가 6년 동안 한 번도 안 걸리고 이렇게 물론 들어갈 때도 성적이 좋았습니다만 나올 때도 그래 성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고요. 그런 와중에 또 이제 동인들이 가까이 있었고요. 그 서클 동아리하는 특히 이제 제 친구 곽재구가 가까이 있어서 시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의과대학 나와서 의과대학 나오는데 이제 그해 81년도에 곽재구가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이 돼가지고 곽재구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됐는데 그때 제가 인턴입니다. 인턴 생활을 할 때인데 4월인지 5월쯤에 저를 불러내더니
5월시라고 동의를 하기로 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같이 서클했던 선배라고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때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데 전부 등단을 했어요. 옛날에는 등단이 중요했거든요. 다 뭐 신문이나 잡지로 등단한 사람들 이렇게 다 등단해서 등단하는 시인들끼리 동인 애고를 하기로 했다. 5월시라고. 근데 너는 지금 등단 안 했고 너 바쁘고 인턴 의사한테 너 어떻게 하겠니? 이제 그래서 제가 참 섭섭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일로 섭섭했는데 박주관 형이라고 저를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와서 그 영광이나 문학 서클에 가져간 박주관 2년 선배 주관 형을 만났는데 야 너는 이제 좋은 독자나 해라 그러더라고요. 좋은 의사 하면서 좋은 독자나 해라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중학교 때부터 계산해 10년 동안 시를 썼더라고요. 근데 고향에 대한 시가 한 편도 없어서 그래 내 고향 영산포에 대해 시를 쓰자고 그걸 이제 11편을 써가지고 참 뭐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동아일보가 제일 좋았어요. 지금처럼 기레기 신문이 아니라 아주 좋은 신문이에요. 사실 그 전에 한 2년 동안은 밑에 있는 신문에 넣었어요. 근데 낙방을 했거든요. 동아일보 그냥 넣어놓고 잊어버렸는데 이제 그게 당선이 돼가지고 운명적으로 이제 제가 시인이 돼버렸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5월시 이제 동인에 바로 그 순간 제가 이제 자동 회원이 돼가지고. 진짜 그건 어떻게 제가 혹시라도 무덤이라도 생기는 정도 된다면은 정말 어떤 모국어로 덮어주길. 제가 이제 이렇게 평생 시를 쓰고 살아보니까 우리말, 모국어, 시 거기가 그 안에 사실 신화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게 저의 우주고 우리 글 쓴 사람들의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신화를 썼던 아름다운 위대한 작품의 무슨 주제로 사랑의 주제로 뭐 미학적으로 완성된 엄청난 뭔 작품을 썼어도 그게 우리 모국어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언어로 결국 우리 언어에 기여하는 거, 헌신하는 거고 그 우리 언어를 풍성하게 하는 거고 그 우리 언어가 이렇게 풍성하게 막 넓어지면 이게 우리의 어떤 영토, 홍익이나 제세 이화하는 영토가 넓어지는 거고 그래서. 저 하는 모든 작업이 우리 모국어를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나이 조금 약간 들어가니까 이 지상의 것보다는 이런 거 이런 게 더 좀 이런 거에 또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네, 또 이런 선언을 해놔야 제가 게을러지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이제 시를 쓰고 문학을 죽는 날까지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